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6회 황룡사 쌍등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김영상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룡사 쌍등배 2차전에 막이 올랐는데요. 1차전에서는 우리 한국팀이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었죠. 네, 첫 번째 주자로 출전한 김채영 2단이 4연승을 차지했고요. 네. 그 4연승은 일본의 시에이민에게 막히긴 했지만 네. 박지현 4단이 다시 시에이민의 연승을 저지하면서 현 1라운드가 끝났고요. 그렇죠. 자, 오늘부터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네, 오늘은 박지현 4단이 중국의 왕천싱 5단을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하는데요. 사실 이 두 기사가 제2회 대회 때 만난 적이 있었죠. 네, 그 당시에 왕천싱 5단이 8연승이라는 엄청난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박지현 4단이 희생양이 되었어요. 네. 아마 오늘은 꼭 극복하고 싶을 겁니다. 네, 오늘 박지현 4단이 멋지게 서륙전을 펼칠 수 있을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제6회 황룡사 쌍등배 세계여자 바둑 단체전 중국 기원과 강행구 인민정부에서 주관하고요. 1차전은 지난 4월 6일부터 14일까지 펼쳐졌고요. 제2차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펼쳐집니다. 대회 방식은 한국과 중국, 일본 참가 선수 5명씩 출전해서 연승전 방식으로 펼쳐가는데요. 농심 신라면배와 유사한 방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2차전으로 나누어 진행이 되고요. 한국, 중국, 일본 각국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먼저 한국팀 김채영 2단이 첫 주자로 나서서 무려 4연승을 거두면서 본인의 몫을 톡톡히 해주었죠. 네, 현재 이제 5명 중에 최정, 김혜민, 오유진, 박지현 4명의 기사가 살아있고요. 네. 중국은 루자, 왕샹윈, 송롱의 5단까지 3명이 단일승도 거두지 못하고 3연패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이징, 왕천싱 2명의 기사가 남았고요. 네. 하지만 저 두 선수가 또 연승에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일본은 후지사와 리나 3단과 왕징이 2단 2명이 생존해 있는데요. 네,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첫 주자로 나선 김채영 선수 무려 4연승을 거두면서 기선을 제압했는데요. 네. 5국에서 시에민에게 졌는데 그 밥도 참 아까웠어요. 네. 거의 승리 일보 직전에 역전패를 당했는데 네. 네. 다행히 이제 박지현 4단이 동생인 김채영 2단의 한을 풀어줬죠. 완승을 거두면서 1라운드가 마쳤고요. 네. 자, 오늘 이제 2연승에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박지현 4단 1차전의 마지막 대국을 승리로 장식하고 2차전 첫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오늘 중국의 왕천싱 5단과의 대결 어떻게 예상되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두 기사의 대국은 이제 5대5라고 봐야 되는데 네. 두 기사는 이제 실리보다는 전투형 기사예요. 힘과 힘의 예. 대결인가요? 네, 그런 대국이 된다면은 엷은 바둑보다는 조금 두터운 바둑을 둬야 조금 더 승산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지현 4단 후회 없는 멋진 대결 펼쳐주길 기대하고요. 박지현 4단 대 왕천싱 5단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6회 황룡사 쌍등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제8국입니다. 한국의 박지현 4단 대 중국의 왕천싱 5단의 대결인데요. 박지현 4단의 100번입니다. 박지현 4단이 2회 대회 때 왕천싱 5단에게 막혀서 황룡사 쌍등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국 본인에게는 더욱더 의미 있는 대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대국을 이기면은 다음 대국은 아마도 일본의 왕징이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네. 오늘 대국보다는 내일 대국이 훨씬 수월해 보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오늘 꼭 왕천싱 5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3연승에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왕천싱 5단이 귀를 눈목자로 붙여갑니다. 왕천싱 5단의 이 8연승은 그 서봉수 9단의 9연승을 제외하고는 가장 최고 기록이 아닌가 싶어요. 네. 여자 대회에선 신기록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 7연승까지는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문도원, 네. 네. 우리 한국의 문도원 선수가 그 당시에 정관장배로 알고 있는데 7연승을 했었어요. 예. 근데 왕천싱 5단이 8연승으로 신기록을 세웠고요. 네. 예전에 서봉수 9단이 진로배 연승 최강전에서 9연승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 기록은 앞으로도 깨지기 힘든 기록이 아닌가 싶고요. 네. 9연승이면은 보통 세계대회 2번 우승하는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자, 연승에 강한 왕천식 5단이지만 박지원 사단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지원 사단은 우선 1차전 마지막 대국에서 최혜민 선수의 연승 행진을 끊어주었기 때문에 본인의 몫은 톡톡히 해낸 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내용도 괜찮았거든요. 네. 최근 국가대표 상비군이 설립되면서 우리 한국 여자 기사들의 기량이 정말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면모가 황룡사 쌍등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나라보다 중국을 조금 더 쳐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국가대표 생긴 이후로는 확실히 그 한국 여자 바둑 선수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지금은 최정 선수라든지 또는 이제 오늘 대국하는 박지연, 김혜민, 우유진 그리고 이제 예전에 강자였던 지금도 물론 강자긴 하지만 박지은 구단이나 조혜영 구단까지 네, 허리층도 아주 두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 바둑 리그가 생겨나면서 여자 기사들에게는 더욱더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넓어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국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량 발전도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한국 여자 바둑계고요. 중국팀은 현재 이번 황룡사 쌍등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보통 이제 일본 선수들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연패를 당하는 거는 수시로 봤는데 그렇죠. 중국 기사들이 이렇게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연패 당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네. 중국 팀으로서는 자존심이 좀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박지원 사단이 아주 침착하게 양쪽 다 나를자로 받아줍니다. 네, 이 수는 이제 그냥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협공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협공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3-3을 침투한다던가 하면 여기까지 이제 있고 한 칸 뛰는 것까지가 정석의 마무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변을 이런 식으로 둘까요? 모양을 키워서. 네, 이렇게 폭넓게 두는 것도 한 판의 바둑입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나를자로 받아주었고요. 오늘 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려는 것 같아요. 원래 박지원 사단이 그렇게 서두르거나 하는 그런 기풍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천천히 따라가면서 기회를 보는 스타일인데 네. 사진으로만 보면 두 선수 모두 아주 차분해 보이는데 바둑에서만큼은 참 매서운 면모를 보여주는 선수들이죠. 네, 좀 뭐랄까 힘이 좋은 스타일들이에요. 특히 네. 왕천식 5단 같은 경우는 오늘 포석은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보던 모습이긴 한데 평상시에는 독특한 포석을 아, 애용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맞아요. 한국의 이제 목진석 구단처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네. 자주 가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참 평안하게 두고 있네요. 네네. 그만큼 중요한 대결이기 때문에 모험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오늘까지 지면은 중국은 한 판도 이기지 못하고 4연패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오늘 대국을 혹시라도 이기게 된다면 한국 기사가 3명이 남고 중국 기사가 2명, 물론 이제 일본 기사도 2명이 남긴 하는데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우승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오늘까지 지게 되면 한국 4명에 일본 기사 2명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의징 선수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기사 6명을 이기기는 아주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대국이 한국의 우승을 거의 결정지을 수 있는 승부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 오늘 이긴다면은 6회 황룡사배는 한국이 아주 수월하게 우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저도 예전에 그 왕천식무단의 기보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대고목도 아니고 굉장히 특이한 그 뒤에 착점들을 하는 것을 봤어요. 네, 뭐 양회목이라든지 네. 뭐 대고목, 양회목, 오도 두는 것 오도 같고. 두고 예. 뭐 굳이 비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목진석 네. 구단하고 흡사한 스타일. 그렇죠. 그만큼 모험 정신도 강하고 또 바둑에 대한 어떤 창의력과 상상력도 돋보이는 선수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젖혔는데 이런 모양에서는 젖히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날일자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백은 치받고 젖히고 이런 바둑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보고 치고 이제 한 칸 정도 띄고 네. 이런 바둑 많이 보셨을 거고 가끔 여기서 이렇게 호구 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요. 예, 여기서 호구 치고 단수를 치고 받으면 뛰는 기사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제 나중에 한 점을 끊어 잡았을 때 만약에 이교환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이어져 있었다면 네. 이런 형태라면 거의 백이 한 칸 띄어서 살거든요. 네. 근데 방금 전처럼 이 모양이 돼 있다면 막아서 버티려는 계획인 거죠. 아. 흙이 받으면은 손을 빼고 다른 큰 자리를 두고 네. 만약에 손을 뺀다면 백이 이제 한 점 잡는 것을 나중에 끝내기 단계 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바깥쪽에 들여다본다든가 하는 뒷맛도 있고 해서 뭐 약간 이제 고급 수법이긴 한데 이런 형태에서 있는 수도 있지만 호구 치는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선으로 젖혔을 때 막아두면 패맛이 남기 때문에 손을 뺄 수 있다는 네, 뜻이군요. 네, 조금 어렵긴 한데 네. 고급 단계에 가면은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수법입니다. 네. 네, 황룡사 쌍등배는 중국이 주최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중국 룰이 적용돼서 덤은 7집 반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는 6집 반 덤이 많죠. 중국은 이제 7집 반인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3과 4분의 3집입니다. 네, 어렵군요. 예. 예전에는 2와 4분의 3이었어요. 5집 반.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덤이 5집 반에서 7집 반으로 늘었는데 네. 중국 룰로는 6집 반, 8집 반 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5집 반에서 7집 반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룰이 우리랑 약간 다른 점은 바둑이 다 끝난 후에 자기 집에 우리 같은 경우는 내 집에 가일수를 하면 마이너스 한 집이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우리랑 다릅니다. 그래서 돌수로 계산하기 예, 나중에 때문에 좀 혹시 내 모양이 좀 찜찜하다면 마음껏 지켜도 가일수를. 가일수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가끔 이제 패를 2단패 같은 걸 버티면서 한 집 반 반집 치는 걸 되레 반집 역전승하는 경우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공배를 두면서 버티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그런 점이 좀 달라요. 네. 공배가 집이 된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가일수를 하더라도 우리와는 다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 네. 뭐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런 룰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 바둑이 이제 올림픽으로도 가야 된다라는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일의 바둑 룰이 좀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쉽진 않겠죠? 쉽진 않죠. 근데 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굳이 룰이 통합되지 않더라도 아.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가요? 예. 네. 자, 여기는 지금 단수를 쳤고요.
이제 이걸 잡겠다는 뜻인데 지금 단수 치기 전에요. 여길 먼저 하나 젖혀서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네. 막을 때 이쪽을 끊어서요. 네. 이쪽을 이으면 단수 귀를 버리는 거죠. 귀를 버리고 둘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 모양은 여기 이 백돌이 하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자, 실전에서는 한 점을 잡는 진행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렇게 된 이상은 잡을 수밖에 없고요. 네, 네.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 이제 이렇게 끊어 잡는 정석이 실전에 자주 등장을 하죠. 네. 근데 지금처럼 여기 흑돌이 있을 때는 백이 이곳을 밀게 되면은 이 흑돌 한 점이 아주 이상한 돌이 되죠. 패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위로 모나요?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이 아니고 위로 몰고요. 네. 그때 이으면 이때도 이제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또는 위로 막는 거 막고 한 점 잡을 때 한 칸 뛴다던가 하는 이런 포석은 저도 많이 봤습니다. 실전에서. 네. 아무 때나 귀를 잡아서는 안 되겠군요. 네. 특히 이렇게 지금처럼 이 돌이 있을 때는 당연히 위에서 몰아야 됩니다. 네. 역시 왕천식 5단도 위로 몰아갔고요. 두 기사가 공교롭게도 그냥 참 91년생으로 나이도 같고요. 또 2006년 입단 연도도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공교롭게도 같네요. 네. 동갑내기 라이벌 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 백이 잊지 않고 따냈어요. 보통은 있는 수를 많이 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단수 하나는 맞겠죠. 네. 이렇게 단수 치고 있는 데까지는 진행이 될 거고 네, 그리고 두 기사의 상대 전적도 1승 1패 호각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두 기사는 제가 볼 때 체감적으로 느끼는 랭킹도 비슷하고 우승 횟수도 이제 두세 차례 비슷하고 네. 호적수 같아요. 아. 나이부터 시작해서 입단 연도도 같고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연승 기록인데요. 박지현 사단이 이번에 왕천식 5단을 물리치고 그 연승 기록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관장배라든지 또는 황룡사 쌍등배에서 왕천식 5단이 연승을 많이 했어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박지현 사단보다 좀 낫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중국 바둑은 언젠가부터 선수층이 넓어져서 네. 모든 여자 바둑 세계대회를 왕천식 5단 정도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참가를 하거든요. 아, 근데 한국의 박지현 사단 같은 경우는 치열한 선발전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세계대회 이제 출전 경험이 좀 적었죠. 네. 지금 이제 왕천식 5단에 무시무시한 데이터죠. 신기록이 나오는데 네. 정말 대단하네요. 2012년도에 요시다 황룡사 미카, 쌍둥이. 이스라, 무카이 치아키, 박지연, 야시로 구미코, 김혜민, 만나미나오, 박지은까지 8연승을 했어요. 네. 우리 한국 선수 이스라 선수, 박지현 선수, 김혜미 선수, 박지은 선수 4명이 모두 무참히 패하고 말았어요.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절대 강자 중에 한 사람들이었는데 네. 8연승을 했어요. 무서운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자 대회를 제외하고 다른 세계 대회 성적은 박지현 사단도 괜찮은 것이 네. 예전에 삼성화재배 본선에 진출을 해서 네. 그 유명한 터자 씨를 꺾고 아, 이겼던 적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박지현 사단하면 인상 깊은 기억이 2010년도였죠. 바둑대상에서 신예 기사상을 수상했었는데 네. 여성 기사로서는 최초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 터자 씨를 꺾고 16강 네. 삼성화재배 세계대회 16강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좀 저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었는데 박지현 사단이 농심 신라면배 그 한국 선발전에서 예선 결승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때 이제 박승화한테 지면서
한국 대표가 되진 못했지만 사상 최초로 농심 신라면배 한국 대표가 될 뻔했었습니다. 네. 여자로서는. 네, 왕천식 5단 중앙으로 뛰어가면서 상변의 흑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폭넓게 두는 스타일이 왕천식 5단한테 가장 맞는 바둑이에요. 네. 아마 스스로 포석은 잘 짰다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네. 큰 모양을 좋아한다는 것은 상대가 들어왔을 때 공격할 자신이 있다는 뜻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힘이 좋다. 저희는 이제 힘이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힘이 좋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리를 탐하거나 하는 바둑보다는 폭넓게 두는 바둑을 선호를 할 겁니다. 네.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목진석 구단 계열이라고 봐야 돼요. 호방하고 네. 대륙적인 기풍. 박지원 사단의 기풍을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누구랑 비교를 할까요? 쉽게 떠오르질 않는데 네. 왕천식 그러면 목진석 구단이 바로 떠올랐는데 네. 박지원 사단은 누구 정도 될까요? 자기만의 류가 있습니까? 제가 한 떠오르시면 얘기해 주시는 걸로. 10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박지원 사단은 바둑도 잘 두지만요. 또 다재다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요. 공부에도 관심이 많아서 인문학 책도 즐겨 읽고요. 네. 참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기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바둑계도 한 1, 2년 전쯤에 인문학 바람이 좀 불어서 네. 관심 있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자, 다음 백의 한 수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면은 여기 한 칸 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네. 반대로 흙이 이쪽을 하나 어깨 짚고 틀어 막았다고 가정하면 정말 상변의 시커매지네요. 세력의 깊이가 점점 더 크고 웅장해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변을 둔다면 개인적으로는 한 칸 뛰는 수를 두고 싶고요. 네. 만약에 좌변을 둔다면 눈목자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어깨 짚고 막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요. 저라면은 이런 바둑이라면은 생각도 하지 않고 여기를 뛸 것 같아요. 네.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포석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짜리가 되겠네요. 사람마다 좀 성향은 다르겠지만 저라면은 우변 한 칸 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박지원 사단은 또 한국 여류 기사, 뭐 전체 기사를 통틀어서 또 최초로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적도 있는 참 그 자유발랄한 기사이죠. 자유 분방한 스타일인가요? 네. 개성이 넘치는 기사입니다.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나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수는 그렇게 찬성하고 싶지가 않은 게 네. 물론 이렇게 받아만 주면은 당연히 백이 이제 안 할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자 씌우는 게 너무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주변에 온통 흙 천지인데 이렇게 시커먼 데서 백이 단기 필마로 침투를 해서 싸운다는 것이 과연 길이에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분명히 박지원 사단도 씌워오는 진행을 예상했을 텐데요. 이런 모양이라면은 대부분의 전문 기사들은 당연히 다음 착수로는 여기를 예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데 박지원 사단은 이 모자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하지만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자는 너무 아파 보이거든요. 네. 길이에는 다소 어긋나지만 적극적으로 두어가고 있는 박지원 사단인데요. 이 한 수가 반상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요. 왕천식 5단으로서도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제 누가 봐도 우변 한 칸이거든요. 네. 좀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모자 씌우는 것이 워낙 눈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음.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역시 쉬어가나요?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고 덮어 씌웠습니다. 박지현 사단이 잘 타개를 해 나가야 할 텐데요. 다음 진행을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까지 들어갈 때는 어깨 짚는 수를 바로 두겠다는 뜻이거든요. 더 깊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쪽 밀거나 또는 아래쪽을 밀더라도 워낙 흙이 튼튼하기 때문에 백이 그렇게 재밌는 전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변은 언제든지 어깨 짚으면 거의 막아야 되는 모양인데 이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백이 그냥 뭐 잘 둬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과연 좋은 흐름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찬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네, 흙이 씌어오자 좀 답답해진 것은 사실인데요. 네, 박지현 사단의 의욕적인 한 수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강하게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는데요. 박지현 사단 잘 타게 나갈 수 있을까요? 제6회 황룡사상 등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제8구 박지현 사단 대 왕천식 5단의 대결입니다. 제6회 황룡사상 등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2차전 첫 대국입니다. 박지현 사단 대 왕천식 5단의 대결인데요. 아, 날일자로 나오네요. 이 수는 좀 이해가 되는 게 네. 다음에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음, 끊기면 흙도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어준다면? 이어주면은 어느 정도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 교환이 선수라면요.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네. 그러면 이제 흙도 다음 행마로는 이렇게 덥석 씌어가는 것도 가능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게까지요.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일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사들이 네. 쓰는 말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각, 뭐 그 정도 되는 언어인데 네. 저의 일감은 이 모양이라면 여기거든요. 아, 이거 당하기 싫어가지고 네, 이걸 당한 다음에는 한 번에 씌울 수 있는 수가 잘 보이지가 않는데 그냥 덮어 씌우고 난 다음에 이런 데 들여다보면 이때는 이어주질 않고 뚫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밀고 올라오면 계속 젖혀갈 수 있나요? 밀면 젖히고요. 네. 또 젖히더라도 끊으면은 이 정도라면 흙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씌워오는 어깨 짚어 씌워오는 한 수가 흙의 가장 강력한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런데 네. 글쎄요. 이런 거는 이제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본인의 이제 그 감각, 네. 선호도 이런 거하고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안전한 길을 선택을 하네요. 네. 이수의 의미는 이쪽 차단이 눈에 쏙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치받을 것인지 이쪽을 치받을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 치받으면 여기 늘어서 다음에 쌍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상변의 집이 확보가 됐습니다. 한 25집 정도는 흙의 집이 확보가 됐고요. 아마 이 정도가 되면은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거나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깨 짚고 틀어 막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을 벌어두면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집을 만들어 놓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서서히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네. 이쪽을 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여기 하나쯤은 둬야 되겠고요. 음, 지금 여기를 후수로 지키는 것보단 그래도 공격을 한 번 더 외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깨 지퍼도 또 밀어서 계속 공격할 수 있는 모양이죠. 네. 다음에 이제 우변은 흙이 이만큼 씌워놓게 되면 어느 정도 또 모양을 형성하면서 계속 뭐 하변에 침투한 백을 또 공격할 수 있겠고요. 네. 어떻게 받을지 응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저라면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해요. 지금요. 예, 바다만 주면 백이 손해볼 리는 없지만 네. 흙도 이제 반발을 하겠죠. 붙인다던가 해서. 이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치봤네요, 안전하게. 이거면은 이 진행이라면 이제 늘고 쌍립 퍼는 데까지는 외길일 거고요. 그 다음은 어깨를 짚던지 날일자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공격할 수 있는 모양을 여건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네. 그래도 바둑에서 쌍립은 아주 튼튼한 연결 수단이고 좋은 모양으로 불리는데요. 백도 튼튼한 형태는 아닌가요? 튼튼하긴 하죠. 네. 근데 쌍립은 흙이 여길 두면 있고 이쪽 두면 이쪽을 이어서 끊을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튼튼한 모양 중에 하나인데 쌍립의 일화에 대해서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아, 예전에 어떤 사건이? 그 노 국수님께서 쌍립을 끄는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두 번 두셨나요? 어떻게 끊었죠?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기로는 네.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공식 기전은 아니에요. 공식 기전은 아니고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바둑을 두던 시절이었는데 네. 노 국수님께서 연세 많으신 노 국수님께서 네. 이제 보통 이제 쌍립에 백을 끊으려면 여길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팩감을 쓰는 척하면서 꾀를 썼다는 거예요. 백돌로 슬그머니 갖다 놨는데 상대방이 백돌로 두시네 하고 손을 빼고 패를 해소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자 노국수님이 아까 내가 쌍립을 끊으려고 어딘가에 팩감을 썼는데 여기에 백돌을 갖다 놨구나 그러면서 하나 더 둬서 끊었다는 겁니다. 네. 웃지 못할 일화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다면 쌍립은 어지간하면 끊길 일이 없어요. 네. 네. 팩감을 쓰지 않는 한 바둑은 그렇죠. 두 번 들 수가 예. 없으니까요. 팩감을 쓰지 않으면 끊을 수가 없는 모양이 쌍립입니다. 네. 네, 아까 그 일화는 공식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능했고요. 저희도 뭐 들은 얘기라 자, 튼튼한 형태가 되었지만 아직 백돌 전체가 미생이기 때문에 왕천식 5단은 계속해서 공격을 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역시 그 자리가 이 모양은 항상 급소예요. 네. 이쪽을 뚫리게 되면 백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받아야 되는데 붙이면은 자연스럽게 흑돌은 연결이 되고 백돌은 차단이 되죠. 네. 바둑의 기본 중에 하나는 연결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연결이 잘 되면은 전체적으로 두텁기 때문에 크게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바둑이 또 엷어지기 때문에 조화도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네. 그래서 바둑의 기본은 연결이에요. 물론 이제 사활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튼튼하게 연결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강의를 할 때 바둑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연결과 끊음이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이제 대한민국에 보면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렇게 네. 두텁게 튼튼하게 두면 안전사고 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바둑판에 놓여지는 돌들은 또 저마다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돌들이 서로 연결돼야 소통도 잘 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예. 네. 아, 아, 반발을 반발하나요? 했네요. 예. 역시 지금 그냥 이쪽을 막는 거는 부침을 당해서 전체적으로 흙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반발을 했고요. 지금 이쪽을 바로 막는 거는 이 두 점머리 맞는 것이 너무 아파요. 네. 네, 박지현 사단의 반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라면 보통은 이제 이쪽을 많이 두거든요. 젖히면은 이렇게 한 점 잡는 모양이 가끔 나오긴 해요. 근데 이 모양이라면 흙이 이 백돌 한 점 잡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은요. 예, 패석 중에 패석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흙도 이렇게 받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네. 예, 변의 정석과 같은 모양이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게. 근데 네. 지금은 주변의 배석, 배치 상태가 백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아니, 흙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붙여서 한 점 잡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선택으로 보이고요. 네. 오히려 늘거나 한 칸 띄어서 중앙 쪽으로 자꾸 돌이 쌓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우선 백이 그냥 받아주지 않고 밀어 올려간 수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냥 받는 것보다는 좀 나아 보여요. 네. 역시 중앙으로 돌이 오고 있고요. 지금 우변을 두고 있지만 흙이 노리는 것은 중앙의 백돌 넉점이겠죠. 네, 그렇죠. 마음속은 중앙에 있어요. 저 이제 보통 이럴 때 뭐 성동격서라던가 또는 도남의제북이라던가 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죠. 백이 선수를 잡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쉽진 않을까요? 아, 바로 공격해옵니다. 오늘 참 발걸음이 경쾌하네요. 왕천식보다는. 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흙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금 누가 뭐 우세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네. 그냥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흙이 좀 편안한 바둑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박지원 사단. 평범하지 않은 행마로 계속해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이제 중앙 쪽으로 돌이 가야 되는데 네. 뭐 적절한 행마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근데 이제 문제는 다만 차단을 당했을 때 백이 그렇게 썩 좋은 아마 가장 일감은 여기거든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은 여기인데 좀 답답해 보이긴 해요. 백이요. 네, 역시 그 자리를 붙여가네요. 아무래도 돌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흙보다는 백이 조금은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박지원 사단이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는데요.
네, 박지현 사단과 왕천식 5단의 상대 비교입니다. 두 기사 91년생, 나이도 같고요. 입단 연도도 2006년으로 같습니다. 2016년 세계대회 성적 살펴보면 박지현 사단이 3승 2패, 왕천식 5단이 7승 3패를 거두고 있네요. 상대 전적 1승 2패로 호각이고요. 네, 박지현 사단 최근 성적 여류국수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현재 여류국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왕천식 5단은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여자 단체 은메달, 그리고 공룡산성배 우승, 황룡사 쌍등배 우승. 아무래도 중국 여자 바둑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네. 모든 세계 대회를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여자 바둑계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열악하다는 표현을 쓴다면 아마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자 바둑 대회가 따로 그렇게 특별한 대회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또래나 비슷한 연배의 여자 기사들이 잘 두던 기사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기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일찌감치 이제 접었는데 대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 이제 중국 여자 바둑계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중국 여자 바둑 리그가 생긴 지 몇 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바둑 바람이 불면서 네. 세계 대회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실력 있는 기사들은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도 진출을 하고요. 용병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네. 자, 지금 이 수는 막으면은 중앙을 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흑도 좀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늘고요. 네. 만약에 또 찌르더라도 계속 늘어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이 흑돌 두 점은 이미 활용 가치가 다 끝난 돌들이라 버리더라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중앙에 돌이 쌓이게 되는 순간에 백돌 넉 점과 이 한 점은 패석이 되죠. 네. 운신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흑이 늘었을 때 박지현 사단은 어떻게 두려내둘까요? 글쎄, 여기를 젖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냥 방금 전처럼 찔러서 나가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는 아주 이상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역시 젖혀 나옵니다. 박지현 사단이 계속해서 뭔가 반전 모색해 보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모양에서는 젖히는 것이 거의 절대로 보여요. 방금 전처럼 두는 거는 백의 입장에서는 아주 이상한 선택이고요. 네네. 여기를 두고 오히려 지금 끊는다면 이렇게 단수 치고 꽉 있게 되면 오히려 흑이 패석 잡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군요. 연결이 되고 오히려 흑돌 세력이 될 수 있는 흑돌이 패석이 됐죠. 네. 이렇게 된다면 백이 대만족이죠. 근데 이렇게 안 둬주겠죠. 흑도 지금 같은 모양이라면 위로 젖혀서 이런 돌들은 언제든지 버립니다. 이미 활용 가치는 다 끝났거든요. 네. 아까와 같은 맥락이죠. 네, 그렇죠. 네, 역시 계속해서 중앙으로 막아오고 있는 왕천식 5단이고요. 황룡사 쌍등배는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에서 정예 여자 기사가 5명씩 참가해서 연승전 방식으로 펼쳐가는데요. 이번 한국팀 대표 선수를 살펴보면 최정육 단과 김혜민 7단은 랭킹 시드를 받았고요.
오유진 2단과 김채영 2단은 국가대표팀 시드로, 그리고 박지현 선수는 국내 선발전에서 대표 선수단으로 합류를 하게 됐죠. 아, 네, 역시 위로 단수를 몰아오는데요. 아무리 봐도 저는 이게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 점 잡는 거는 뭐 늘거나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을 수도 있겠고요. 네. 우선 돌이 차단된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별로 재미없어 보이고, 반발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반발을 하려면 또 이걸 잡겠죠. 이 다음이 없어요. 이쪽으로 있는 것은 이렇게 끊어서 단수 쳐도 이으면 차단된 백돌이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반대쪽으로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끊게 되면 끊어도 단수로 잡혀요. 축입니다. 이어도 나가게 되면은 아, 이 백돌이 잡히게 되죠. 역시 답답하네요. 네. 지금 여기를 찌르고 나왔는데 늘고 젖힐 때 다시 젖혀서 차단을 하니까 아무래도 백이 조금은 답답해 보이는 형태입니다. 네. 뚜렷한 묘책이 잘 안 보이는군요. 역시 백이 그 상변에 좀 깊이 들어간 것이 시달리는 원인이 됐을까요? 굳이 꼽자면 저는 이제 아까 흙이 한 칸 띄었을 때 여기까지 깊숙하게 침투한 백돌 한 점, 네. 이걸 꼽고 싶어요. 이 수로는 일단 우변을 한 칸 띄는 것이 그래도 가장 일반적인 감각이 아닐까 싶고요. 네. 아마 여길 두더라도 흙이 다음 수로는 이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때 좀 얕게 삭감을 하더라도 바둑은 어차피 이제 멀고 먼 긴 바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좀 깊숙이 침투했다가 흙에게 선제 공격을 당하면서 조금만 답답한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하지만 중앙의 백돌이 잘 타게만 된다면 집으로 불리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냥 기분만 좀 답답할 뿐이지. 네. 박지원 사단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아예 잊지도 않고 호구를 쳐버립니다. 두텁게 두네요. 예, 중앙을 다음에 단수를 치면 꽉 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 단수 치고 막으면 이 넉점이 차단이 돼요. 물론 두 점 잡으면서 집은 많이 늘어나긴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우변에 우상기부터 우변까지의 백집은 정확하게 30집입니다. 네. 꽤 큰 집이 났고요. 네. 그리고 이게 잡더라도 끊겨서 백돌 넉점이 잡힐 수가 있다면, 그게 싫으면 이제 이렇게 두면 연결은 가능해 보여요. 이렇게 끊으면 안 되죠. 아, 그 수가 있네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우변의 백집은 20집이 약간 안 됩니다. 근데 집으로 이제 10집 이상 손해를 보고 선수가 흙. 이렇게 중앙이 좀 두터워지긴 했네요. 어떤 게 나을까요? 집으로 10집 이상 벌고 중앙 넉점을 차단을 당할 것인지, 확실하게 연결을 할 것인지 네. 조금 고민이 되겠네요. 네, 일단 단수를 몰고요. 자, 여기서 두 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연결을 모색할지.
김영삼 구단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그냥 차렷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진행하고 물론 중앙이 많이 두터워지긴 했지만 네. 다음에 또 여기까지 두나요? 그럴 것 같아요. 뭐 나쁘다고 해봤자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하면서 네. 둘 것 같아요. 뭐 길게 이런데 또 보고. 이런데 또 두고 네. 길게 갈 것 같아요 우선은. 바로 결정하지 않고 우선 중앙으로 응수를 물어봅니다. 제가 거긴 왜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 그렇습니까? 굳이 뭐 그렇게 건드릴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는 뭐 이렇게 다 받아줘도 큰 문제도 없고요. 네. 여기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막아서 한 점 잡더라도 다시 막으면 이 펜은 어지간하면 못 들어오거든요. 빵빵 따내면 중앙이 워낙 두터워지기 때문에 베개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흙이 이을 수도 있고. 네. 뭔가 약점을 노려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자리군요. 그래서 굳이 호구 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네. 훗날에 밖으로 끊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흙은 뒤로 몰아서 별게 없겠군요. 그렇게 뭐 자랑스러운 것 같진 않거든요. 다 네. 막아주면 그렇게 별건 없어 보이는데. 네. 자, 박지현 사단이 뭔가 중앙으로 탈출로를 만들어 보려고 두어간 것 같은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아, 그래도 흙 2점을 수중에 넣는데요. 아 이제 조금 이해는 되네요. 네. 이제 여기를 끊으면 다음에 단수 치고 막는 것까지는 거의 외길이라고 봐야 돼요. 이때 호구 치면은 늘어서 잡으러 올까 이제 이런 게 싫었나 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걸 흙이 차단을 하면 단수를 치고 바깥쪽 탈출할 때 호구 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네. 이제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네요. 아, 왜 호구를 쳤을까?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약간 이해가 되네요. 네. 그 얘기는 흙 2점을 잡아두고 또 중앙도 여차하면 타개를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여차하면이 아니고 바로 살리겠다는 네. 뜻으로 보여요. 이게 바로? 바로 살리지 않고 그냥 호구만 쳐놓은 거는 큰 의미는 없어 음. 보이거든요. 그냥 바로 단수 쳐서 살리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박지현 사단의 깊은 뜻이 있었네요. 네, 흑의 입장에선 당연히 차단을 해야겠고요. 자, 우상귀 100집이 약 30집, 우병까지. 이 모양 어느 정도일까요? 20집 봐주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주변 네. 흙이 워낙 두터워서. 대략 한 45 이상은 어느 정도는 확보는 된 것 같아요, 백이. 네. 이건 상변 모양과 중앙의 두터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이 바둑은 이 정도라면 흙 잡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중국에 있는 박지현 사단한테 잠시 문자를 보냈는데 아, 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오늘 이기면은 수월하게 우승을 할 것 같고 우리나라가 네. 지면은 그래도 약간 우세한 상황이긴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아,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짧게 대화를 마쳤는데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런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지현 사단이 부담감만 떨쳐낸다면 또 좋은 승부를 펼쳐줄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부담은 박지현 사단보다 왕천식 5단이 훨씬 더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렇겠죠. 중국은 아직까지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역시 바로 움직이죠. 네,
박지원 사단은 중앙을 타개하기 위해서 호구를 쳐두었고요. 네, 중앙이 타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흙이 약간 두터 보인다라고 해설을 해주셨는데요. 자, 하지만 아직도 머나먼 여정입니다. 박지원 사단 더욱 힘을 내길 기대하고요. 잠시 후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